안녕하세요. 이제는 캐나다 NP가 된 가보리입니다. 제가 2달 반 정도 영상 올리는 게 게을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NP 면허 시험을 준비하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징크스인데 이렇게 큰 면허 시험이라든지 큰 일을 앞두고 너무 밖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저의 운이 안 따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저는 공부를 이렇게 딱 하고 조용하게 그 다음에 패스한 뒤에 영상을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9월 28일 날 NP 면허 시험 날짜였거든요. 제가 그날 합격 시험도 보고 합격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NP 시험 다 끝나고 이제 몰렸던 영상 같은 거 모아놨던 영상 같은 것들을 올리려고 했는데 또 핸드폰이 전원이 안 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는데 모아놨던 토론토의 생활, 뭐 대학원 생활,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면허 시험 공부할 때 하는 모습 같은 것도 찍어놨던 영상들이 다 있는데 그걸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제 NP로서 새로운 핸드폰과 함께 다시 영상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NP 면허 시험 후기라든지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준비를 했고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를 잡고서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이제 학교 졸업 날짜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 같은 거를 근황 업데이트죠. 그런 걸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TMU 그 NP 프로그램을 파이널 이그잼이 8월 6일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 6일 날에 제가 직접적으로 토론토를 또 가서 시험을 치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험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자취방도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는 토론토에 이제 자취방은 없게 되고 지금 현재는 오타와 근교에 있는 저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일자리도 구해서 출근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취방 정리하고 이제 시험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진짜 정신없기는 했어요. 저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학교 시험이 끝나면 바로 면허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는 아주 당찬 포부가 있었는데 막상 시험 딱 끝나자마자 집에 오니까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나 그냥 좀 놀래 해서 한 3주 정도는 진짜 빤빤히 놀았어요. 근데 3주 동안 뭐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어디 한국이라도 다녀오고 이랬으면 말을 안 하는데 진짜 그냥 넷플릭스 이런 거 보고 그냥 별로 이렇게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냐 면허 시험이 이제 봐야 되는 그 장애물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단톡방 그 클래스메이트 단톡방이 있는데 저만 약간 빤빤히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저희 반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다들 정보도 잘 물어오고 그래서 걔네들이 막 너 공부 얼마나 했어 막 이런 거 말들이 서로 막 찐꽁빵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는 나 8월 말에 면허 시험 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서는 막 여기서 땀이 나는 거예요. 저 혼자. 왜냐면은 난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애는 8월 말에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진짜 8월 말에 시험 보고서는 패스를 했다고 단톡방에다가 1등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부지런하지는 못했고 대충 한 3주 정도 논 다음에 이제 마음 잡고 계획을 들어갔는데 한 달을 잡았어요. 이제 한 달을 풀타임으로 공부만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레딧 뭐 이런 거라든지 All Nurses라고 하는 막 미국의 큰 웹사이트 커뮤니티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6개월씩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6개월이 아예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6개월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2달 공부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진짜 다르니까 저도 이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너무 3주 동안 놀았나? 그 책은 진짜 그 NP 라이센스 시험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다 이 책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일단은 학교 다닐 때 이미 미리 사놓긴 했었거든요. 보지는 않았지만 사놓긴 했는데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를 보면서 이거는 1일차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나눠보니까 한 30일을 기준으로 이 책을 2번 정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공부를 싹 끝내자.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뭐 챕터 1에서 뭐 챕터 3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은 이제 계획을 그렇게 짠 거죠. 그러고서는 공부를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라 어디서라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별로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약간 좀 갈팡질팡한 시기라 그러는지 사실 처음 챕터 뭐 1부터 3까지 이걸 끝내는 데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일단은 1에서 3 넘어가고 3에서 얼마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술술 넘어가는 기분은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 하루에 6시간 정도를 주말까지 합해서 공부를 맨날 했고요. 저희 반 클래스 아까 그 정보력이 대단한 그 우리 반 클래스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것들을 산 거를 같이 이제 공유를 같이 했어요. 돈을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샀던 강의가 헐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아밀리아 헐리에라고 하는 NP인데 이게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만 보고서는 시험을 보면은 안 돼요. 절대로. 그 영상은 어디까지나 나의 시험 공부를 조금 더 윤활하게 그리고 이해를 돕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진짜 잘 가르쳤기 때문에 만약에 AAMP를 준비를 하거나 ANCC라고 하는 다른 NP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사람 강의를 친구라든지 누구랑 이렇게 나눠서 사서 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강의료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또 미국 달러로 하니까 그 이 시험을 응시하는데도 300불 미국 달러가 들었거든요. 요 NP 시험 면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NP 시험까지 다 치르고 나면은요. 그 CNO, 그러니까 온타리오에서 그 NP라든지 널스들을 다 관여를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다가 따로 어플리케이션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한 700불을 제가 들었고 근데 웃긴 건 지금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월에 만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12월에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NP로 면허를 따서 타이틀을 얻기까지에 드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걸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진짜 그냥 공부에만 매진을 하자. 빨리 이 NP 시험을 따자. 요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한 3일 전에 AANP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이 옛날 기출 문제를 따로 팔아요. 네, 그걸 세 개가 있는데 하나당 75문제 정도이고 근데 웃긴 건 너무 비싸요. 그게 사실 진짜 가성비로 따지면 진짜 별로인데 그래도 그 주최 측에서 냈었던 기출 문제니까 한 번쯤은 풀어보자 해서 저는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그게 한 미국 달러로 50불이고 한 번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딜리버리가 된 다음에 그 클릭을 하면은 그때 시험이 딱 시작되고 75문제 딱 해서 그거 다 75문제가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못 틀렸는지는 볼 수 있는데 따로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만 익힌다라는 식으로 보면 돼요. 그 리크책 그리고 에밀리아 홀리아 동영상 그리고 AAMP에서 나온 프랙티스 퀘스천 1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굳이 아밀리아 동영상은 시험을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꼭 머스트 해브는 아닌데 리크책은 머스트 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밀리아 이 사람이 만든 동영상 말고 세라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라트리나 월든인가 이런 다른 사람이 만든 동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찾아봐서 나한테 조금 적성에 맞는 그런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은 요거 셋 다 평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짠! 제가 이거 달빛 소녀를 좋아해서 스티커 그냥 붙여놓은 건데 어쨌든 이 공책들이 지금 다 쓴 공책들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시 보려고 정리를 하려고 이 공책에다가 막 쓰는 건 아니고 쓰면서 좀 외워지는 것들도 있고 좀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예쁘게 필기하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엔도크리놀러지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것들 이렇게 그냥 자잘하게 그냥 써놓고 그냥 진짜 다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리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혼을 갈아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집에만 너무 틀어박혀서 뭐 그러진 않았고 하루 이틀은 쉬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루 이틀 쉬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또 웃긴 게 저는 9월 28일 날에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저는 9월 23일 날에 첫 출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선스가 사실 없이 바로 출근을 클리닉으로 갔어요. NP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거기에 제가 아직 라이선스 시험 안 본 거 아니까 이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NP라든지 닥터의 빌링 코드를 이제 빌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프리스크라이빙 같은 걸 해야 되거나 아니면 랩이라든지 다이그노스틱 이미징 같은 게 있으면 코사이너 개념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코사이닝을 했고, 그 첫 주는 사실 환자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클리닉 자체에 조금 적응도 하고 그 컴퓨터 시스템 이게 다 e-charting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적응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저의 그 보스인 디렉터 오브 케어가 제가 이제 면허 시험을 곧 앞둔 걸 아니까 그 면허 시험을 빨리 패스를 하게끔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글쎄 제 오피스를 주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저를 약간 가둬놓은 채 거기다가 그냥 너 여기 들어가 있어 하고 공부만 하게끔 시켰어요. 이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환자를 볼 그 스케줄도 안 잡혀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리크책이랑 이제 타블렛 갖고 가서 8시간 내내 그냥 그 일자리에서 그 오피스 안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느낌이 뭐였냐면 그 올드보이에서 가둬놓고 군만두만 주면서 그런 이제 영화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확 받았고, 이게 딴짓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오피스 문을 쾅 닫아버리면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는 그런 사람일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살짝살짝씩. 얘가 뭐하나, 신입이 뭐하나. 그러니까 감시받고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딴짓도 못하고 진짜 출근하고서는 3일 동안은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험을 보게 된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복지 같은 거였던 게 저는 돈을 받고 공부를 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클리닉 자체는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사람들도 되게 좋고 주변 NP도 되게 좋고 닥터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를 받았다.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운전하는데도 스트레스가 별로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NP 그 시험 후기를 말하자면 그 NP 시험은 결국에 제가 본 게 AANP 하고 Family Nurse Practitioner FNP 시험을 본 건데, 그 시험 자체는 리크 책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더 아래거나.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공부를 하고서는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험 문제는 뭐라 그럴까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 했어요. 제 친구는 더마톨로지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막상 가니까 피디아트릭스랑 프레그넌시 관련된 문제가 종종 심심치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루퍼스 관련된 문제도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이거는 다르고,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술수를 쓰는 문제들은 하나도 없었고, 너가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단을 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았지. 네, 그렇게 해서 3시간을 시험을 봤는데 3시간 동안 150문제 멀티플 초이스를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3시간이 좀 그래도 시간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안 남아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리를 이탈을 할 수는 있는데, 이탈을 해도 시험의 시간이 이제 중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커피도 진짜 조금만 마시고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시험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했는데도 3시간이 그렇게 길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고, 제가 약간 아리송하거나 모르는 문제는 별표를 플래깅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거의 이제 15분 남기고 20분 정도 남기고서는 그 플래깅 하는 문제들을 제가 리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바로 딱 이제 3시간 딱 마크가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서브미트가 돼요. 그래서 서브미트가 딱 되면은 바로 넘어가는 게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해야지만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세티스팩토리 했다. 근데 그 설문조사도 진짜 그냥 뭐 너의 로케이션 테스트 센터가 좋았냐, 스태프는 프렌들리 했냐, 이런 좀 약간 시덥지 않은 것들 관련된 설문조사였거든. 그래서 빨리 그냥 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동글뱅이가 한 1초 정도 돌더니 합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일단은 풀면서도 이거는 내가 합격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합격 그걸 봐야지만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마음이 놓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집을 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출근 또 그 다음 날에 하고 그 다다음 날에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되게 좋았고 내가 그래도 잘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자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괜찮아요. 이때까지 지금 3주 차거든요. 그래서
그 NP 타이틀은 CNO한테 돈 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가 걸렸어요. 그 타이틀까지가 정식으로 업로드 되기까지가. 그래서 그거는 다 받아놓은 상태고, 현재는 사실 빌링 코드를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빌링 코드가 있어야지 이런 랩이라든지 다이그노스틱 그런 거 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곳에 일처리 같은 거를 할 때 수월한가 봐요. 그런 코드가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점점 NP도 빌링 코드를 받아서 NP의 펀딩 모델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무브먼트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 10년 안에는 그 빌링 코드를 거버먼트한테 빌링을 하는 그런 코드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지금 일 잘 다니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RN으로 그 응급실에서도 캐주얼 일단은 이름은 놔놓긴 했거든요. 근데 자꾸 나이트 시프트만 캐주얼 하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이 시프트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말에 이틀 쉬는 게 단데 이틀 쉬는 그때 나이트 시프트를 병원에서 할 수 있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직까지는 픽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회가 되면은 병원에서도 가끔씩 일을 하고는 싶은데, NP로서는 병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냥 거기 이제 소셜 타임 가지면서도 돈 벌면서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도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은 배우는 게 훨씬 많고, 이제는 NP의 시각으로서 그 이제 닥터들이 어떤 식으로 환자 처치를 했는지 그런 거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배우는 장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응급실에서도 일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이래저래 치이고 나니까 주말에는 일하고 싶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NP 그 관련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토론토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다녀왔어요. 자취방도 다 정리를 했는데, 토론토에 확실히 그 NP 스킬즈 워크샵이라든지 에듀케이셔널 워크샵이 되게 많이 열려가지고 토론토에도 좀 자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음번에 또 봐요.